중국이 몰래 훔쳐보다가 딱 걸리자 억지를 제대로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체육복을 베껴 판매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중국 유명 배우가 오징어 게임보다 앞서 이 체육복을 입고 나왔는데 한국이 중국에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 중국 항구시보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자 한국 언론이 배우 우징의 체육복을 두고 극중 의상을 베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이 매체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중국 누리꾼들의 오징어 게임 불법 다운로드를 지적하고 배우 이정재가 입고 나온 초록색 체육복에 중국이라는 한자가 적힌 옷이 중국 온라인상에서 팔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항구시보는 서 교수는 그동안 이런 의제를 놓고 여러 번 중국을 자극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을 잘못 골랐다고 말하였는데요. 항구시보에 따르면 중국이 베꼈다는 논란의 체육복 사진은 지난 2019년 개봉한 중국 영화인 선생님 좋아요의 한 장면인데요. 극중 체육교사로 출연한 배우 우징이 입었던 옷에 중국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초록색 체육복이었습니다. 우징은 며칠 전 나와 아버지의 시사회에서 해당 체육복을 입고 나오기도 하였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도 한국을 맹공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누리꾼은 한국은 중국에 열등감이 있어서 계속 중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훔치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방송되었던 드라마가 갑자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체육복이 유행할 리는 없고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불법 다운로드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이러한 인기는 최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지난 7일 블룸버그 통신은 방탄소년단에서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수출, 관광산업, 일자리 부문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국 내 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제조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콘텐츠 관련 수출액은 108억 달러 한화, 약 12조 8,62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지만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등의 주요 수출품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5.4% 감소했음에도 출판 게임,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수출액은 6.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와 관련된 화장품과 의류, 식품 등의 수출액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5.5%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죠. 또한 한국 엔터 분야의 세계적 유행은 기존 중국인의 비중이 높던 한국 관광 산업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의 인기는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죠. 하지만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관광 산업의 중국 과잉 의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지난 2017년 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며 중국인들에게 한국 여행을 금지하였었습니다. 이 조치로 전체 한국 입국자 수가 급감하였고 이 때문에 그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하락하기도 하였죠. 그동안 한국 여행 산업의 주요 과제는 아시아 넘어 방문객 기반을 넓히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엔터 부문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K 콘텐츠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9에서 2019년 창의 예술 서비스 종사자 수는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전통적 경제 엔진인 제조업 부문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20%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와 관련 넷플릭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엔터 및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에서 정규직 일자리 1만 6천 개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이러한 인기에 일본에서는 한국어 노래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락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부른 신곡 마이 유니버스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오르면서 빌보드 역사상 핫100 1위 경험이 있는 두 그룹이 합작해 만든 첫 1위 곡이란 대기록을 세웠죠. 이번 곡 마이 유니버스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콜드플레이의 경우 비바라 비다 이후 13년 만에 빌보드 1위로 올린 곡이며 가사의 상당수를 한국어로 썼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BTS가 처음으로 핫백 1위를 기록한 다이너마이트가 영어곡이었던 것과도 인상적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도 서비스되는 8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산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한글과 한국어도 신한류 열풍에 함유하고 있죠. 특히 K-팝이 장악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등에서 한국어, 가사말이 담긴 노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BTS를 통해 매력적인 언어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우리말로 가사를 쓴 라이프 고즈 온으로 빌보드 핫백에 선정되었고 한국어 곡이 1위에 오른 것은 빌보드 차트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BTS 멤버 슈가는 미국 인기 가수 할시의 신곡에 참여하며 한국어로 된 랩을 선보이기도 하였죠. 마이 유니버스의 경우 콜드플레이가 먼저 BTS에게 한국어 가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선 BTS뿐 아니라 현지 가수들도 한글을 애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 아이돌 그룹 초특급은 지난달 같이 가자라는 한국어 제목의 신곡을 발매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가사에도 다소 어눌하지만 오 괜찮아 좋은 느낌 등의 한국어로 된 가사를 사용하였고 해당 곡은 일본 음원 사이트 라인 뮤직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베트남에선 마치 K-팝의 영어를 녹여 쓰듯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수 비에 나태는 2019년 안녕이란 곡을 냈는데 후렴구에 한글로 안녕을 반복해서 사용하였죠. 이 밖에도 사랑해와 오빠 등의 한국어를 가사로 사용하는 가수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BTS를 비롯한 K-팝 가수들이 전 세계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퍼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한국어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죠. MZ세대에게 익숙한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접하며 직접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미국 등 각국 음악 시장도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종학당재단에 따르면 K-팝, K-드라마 등 한류 인기로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교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해외에서 한국어를 전파하는 기관인 세종학당만 해도 올해 기준 전 세계 82개국 234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은 한글과 한국어 자체의 한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오징어 게임 등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 역시 한국어와 한글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힘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한글을 독학해 K-팝 가사를 외워 부르는 한류 팬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한류 콘텐츠로 접목시키기 위한 구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